오늘은 일제감정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한국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하면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명승 이런 말들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이 용어들은 일제가 만든 법률 용어들이 그대로 온 것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다른 법들이 그러하듯 총독부가 만든 법 제도를 그대로 계수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뿌리는 1933년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05년 통감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제의 한국문화재 보호제도의 결정판입니다. 일각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 운운하며 이 문화재 제도를 놓고 한국 문화재들을 선진적으로 보호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이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연대기별로 일제가 보호제도를 어떻게 넓혀갔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고적 조사만 하다가 1910년 향교재산 관리 규정을 만들어 향교, 문묘 등에 소재한 유교 문화재를 통감부 관할에 두고 1911년에는 사찰령을 내려 한반도 전국에 소재한 사찰을 총독부 보호 아래 둡니다. 그리고 그 대상 문화재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데 1916년에는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제를 제정해 역사유적지, 사적지, 석탑, 비석, 불상, 범종, 고분, 도자기, 고고유물 등 보호문화재 범위를 폭넓게 넓혀뒀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 광화문 철거 논쟁을 계기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성문, 관아, 궁궐, 정각 등과 같은 고건축물들도 문화재 범주로 바뀌고 여기에 더해 명승, 천연기념물 같이 자연물까지 더해져 1933년 보물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왜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한국문화재 보호제도를 발전시켰는지 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1905년 통감부가 세키노 타다시에게 고적 조사를 시킨 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키노 타다시는 1902년부터 동경 제국대학의 사주를 받아 개인적으로 한국 고건축을 조사하고 있던 어용학자인데 1905년 통감부는 그에게 조선 땅의 한사군 유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사군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웠던 행정구역으로 일제는 식민통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이 한사군 유적을 이용합니다.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사군의 영역이 평양 일대와 한반도 남부지방 전체였다고 역사를 날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는 강대국에 종속된 상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타율성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삼국시대는 한나라 낙락국 문화의 아류고 하대신라는 당나라 문화의 아류, 고려는 송나라 문화의 아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거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21년에는 고적조사과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이 역사 날조를 위한 고적조사가 더 가속화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보통 발굴조사를 하면 시대에 따라 다른 문화층이 땅속에서 나오는데 일제는 본인 입맛에 맞게 삼국시대 문화층과 석기시대 문화층을 서로 바꾸는 등 왜곡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발굴 당시 기록과 발굴 이후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발굴조사와 더불어 일제는 문화재 보수공사도 진행해 왔는데 이것도 일제가 선호하는 문화재만 중점적으로 관리됩니다. 평양의 보통문, 대동문, 을밀대, 숭례문, 흥인지문, 벽제관 등 그들의 전승 기념물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재만 우선적으로 관리 보존됩니다. 특히 삼국시대 문화재들에도 주된 관심을 갖는데 자칭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던 임나 일본부와 관련된 역사 유적이라며 보호를 해줍니다. 경주가 특히 그러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경주를 보고 그들의 잃어버린 옛 땅이라고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식민지의 정당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불국사, 석굴암, 미륵사지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그 당시 최신식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공법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않는 문화재 테러 행위가 되고 말았지만 당시에는 과학 문명의 힘을 과시해 일본은 우월하고 조선은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이 문화재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는 보수공사를 빌미로 우리 문화재를 갖고 비열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현존 최고의 목적 건축물인 호류지의 벽화 보존 문제를 놓고 최신식 기술이었던 합성수지를 써도 되는지 논쟁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 논쟁의 결과 조선의 문화재에 시범 적용해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호류지와 비슷한 시기의 목적 건축물은 조선에 없으니 그나마 가장 오래된 편에 속하는 고려시대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에 합성 수지를 써보는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례는 한국 문화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례 외에도 일제감정기 내내 총독부는 암암리에 한국 문화재들을 밖으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제 막바지에는 그들이 만든 문화재 보호 제도가 민망할 정도로 반시국적 고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황산 대첩비 같이 일본에 대한 전승 기념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재들을 대량으로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일제에 있어 한국 문화재들은 한 번도 문화재였던 적이 없으며 그저 정치 선점물, 골동품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